안녕하십니까. 한반도 광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극렬 좌파 국회 진입은 방첩 전문가 의원으로서 대응해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방탄 목적과 향후 당권 유지 및 대권 가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경기 동부연합 등 주사파 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0명을 당선권에 배정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 대표는 박소근입니다. 4명. 진보당 대표는 윤희숙이고 3명. 새진보연합 대표는 유용혜 3명입니다. 그중에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선정한 주사파 계열 전지혜, 여성농민회 정영희 등의 한미훈련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등 과거 전력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역시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었던 이주희 등 2명을 최근에 와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설 차원의 수수일 뿐 그들의 근본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시 국가중요시설을 점거하고 폭파하겠다는 혐의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해산정당이라는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인 진보당의 비례대표 3명 그리고 지역구 1명을 사실상 배정하여 그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는 다음 국회에서 눈 감고 앙하는 식으로서 국회 입성을 도와준 격입니다. 진보당 예비 후보 민생특위위원장 장진숙은 한미동맹은 피를 부르는 동맹이다. 북한의 핵이 평화를 유지한다. 6.25 전쟁 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진보당 예비 후보 진종덕 공동대표는 경기 동부연합 출신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산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석기 계열이며 진보당 예비 후보 수석 대변인 손소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진보당 예비 후보 진보당 공동대표 정태흥은 한총련 3기 의장인 골수 좌파입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 시 한 총련이 북한 방송국의 소리를 통해 청취한 내용으로 만든 것을 교내에 유인물로 뿌렸던 내용입니다. 민족의 태양이시오. 백전백승의 전설적 영장이시며 전체 조선민중의 심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서거에 남한 민족은 하염없이 통곡합니다. 참 이걸 보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총련 전대역 세력들의 사실상의 본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이런 극렬 좌파 세력들의 국회에 진입을 시켜가지고 이들의 숙주가 되어서 사법 리스크로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범죄 면탈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2010년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서 승산이 불확실하자 당시 민주노동당 김미 후보와 단일화하여 승리하였습니다. 2012년 총선 때도 통합진보당과 정책연합을 실현하여 통합진보당에게 13석의 의석을 배정하여 국회 내 종북정당의 합법적인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남한내 원내 의석을 가진 합법정당에 진입하는 지령의 임무 완수 케이스라고 보아도 사실상의 다름이 없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연대로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용인외국어대 후배인 진보당 황성희를 민주당이 밀어 당선시킨 전력이 있는데 이재명은 이러한 극렬 좌파 세력의 연대로 맛본 승리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좌파들을 대량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0여 명이 전대엽, 한종룡, 주사파 출신으로서 주지하다시피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자행하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일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586 정계퇴진 논리를 활용, 오로지 자신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임종석 등 일부 세력을 공천 배제하였으나 이재명의 비례연합 공천 면면을 보면 22대 국회는 더욱 강성의 국자 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과거 최루탄 세력인 김선동, 공중부양 강기각과 같은 극렬 세력들의 후속편이 연출될 것이 뻔합니다. 전대엽, 한총련 출신,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들은 과거 미 문화원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며 심지어 대기업 총수 집 담을 넘어 강도질까지 서슴지 않았던 극렬 이들 좌파 세력들이 대부분이며 국보법 위반, 집시법 위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제폭탄 제조법, 무기구입법을 연구 공유하며 전에 이석기의 알로 조직 출신의 진보당 잔당들은 유사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위헌정당의 후신 진보당 세력들이 국회 내에서 합법을 가장 하루가 멀다 하고 친북 종북 발언은 물론 윤석열 정부 퇴진 탄핵 행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에 정통하고 투쟁력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데 전문적인 현장 경험까지 갖춘 인물들을 국회의 대응 세력으로 진입시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법조, 군, 검찰, 고위 행정공무원,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출신들의 인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정원 출신만 이상스럽게 이 분야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 있지만 그는 전문 방처 보안 등 현장 정보요원 출신이 아니고 행정직에 있었던 인사 담당관이었습니다. 조직 내 행정관리 파트의 능력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과거 종북 좌파 세력들을 척결하려던 업무와 관련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불행하게 희생된 유능하고 애국심과 사명감이 투철한 엘리트 요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여의도 좌파 척결 선봉에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처 분야의 오랜 경험과 경륜까지 갖춘 간부 출신이면 더할 나위 없는 적격자로 볼 수 있겠죠. 이들에 대해 손꼽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앞으로 국회에서 이 좌파들의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통신기밀보호법 등 안보관계법 개정에 대한 방첩 전문가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좌익 공급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